지금 어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물어보는겨? 말하면 뭐돼? 전라도 음식이 최고야, 최고. 아따, 누가 나의 고향 전라도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여러분은 어디 손맛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손맛은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이 최고죠. 뭐라 씨부리 샀노? 손맛은 딱 경상도 아닙니까? 충청도 와서 뭐 먹어봤쇼? 뭐니 뭐니 해도 충청도 손맛이 최고일 거요 아마. 뭔 말이 그리 서운하대요. 강원도 쏙 빼면 내 마음이 많이 아파. 아따 손맛은 우리 전라도가 최고지. 그게 말이야, 우리 전라도 음식이 최고인지 아직도 몰랐대? 그지 이 손맛이 보통이 아니야. What? What? Oh my god. 할머니 손은 써 맛이 난다고? 아이고, 나는 뭔지 아는디 설명할 방법이 없네. 세상엔 참 다양한 종류의 손맛이 있습니다. 손맛이라면은 무엇이든지 깊은 맛 있고 맛있는 것이 손맛이지. 손으로 이 너물 같은 것도 손으로 양념 넣고 쪼물딱쪼물딱 묻히는 거. 그 이게 젓가락으로 까지락까지락 하면 이게 양념이 골고루 안 배이잖아요. 나는 정성이라고 봤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그것에 손으로 전달돼서 조물조물 묻혔을 때 그게 손맛이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Сонмат? Я даже не могу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это за вкус. Очень хотелось бы попробовать. 손맛, 참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국어 사전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의 솜씨로 우러나오는 맛,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 솜씨의 손은 약손이 있고 맛손이 있고 멋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프게 되면 우리 할머니들이 죽을 끓여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주는 그 음식은 바로 약손 맛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만든 그 솜씨는 손으로 주물르고 양념을 쳐가지고 맛손입니다. 그러나 이제 관원상제가 있어가지고 상을 차릴 때는 멋스럽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멋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맛손은 바로 전라도 음식의 중추 신경이고, 이 맛손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전라도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맛 원천이 있습니다. 전라도 손맛에 대한 신뢰감은 거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당의 간판을 보다 보면 전라도의 지명을 사용한 집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국 상호명 중 어느 지역의 이름이 가장 많이 쓰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의 9만여 개 식당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명 3위는 제주, 2위는 대구, 1위는 전주로 나왔습니다. 어허, 짐작은 했지만 이쯤 되면 반박 불가. 그런데 말입니다. 음식점 사장님들이 전라도 지명을 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한 8, 90%는 전라도 상호를 보고 들어와요. 제가 그 상호를 가지면서 단골 손님들을 많이 잡았어요. 음식을 대표하는 게 전주니까 반찬이 많고 맛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오죠. 상표를 한 20년 넘도록 쓰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고급지게 말하자면 브랜드 이미지, 그 효과를 톡톡히 본다고나 할까요? 진짜 그런지 손님들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일단 간판에 전주란 단어가 들어가면
맛있어 보이는 신뢰가 되죠. 아, 우리 한번 먹고 가자. 이런 느낌 그렇게 말을 주로 하죠. 경상도에서도 음식하면 전라도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전라도 손맛. 여기 손맛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남 일녀를 둔 손승만 씨. 일평생 전라도에는 와본 적이 없었던 충청도 토박이였는데요.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고향은 충북 청주인데 회사 직장 때문에 내려왔죠. 사장님이 만나시자 해서 갔는데 진짜 떡 부러진 한상을 차려주더라고요. 그때 밥이 너무 맛있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그래 있자. 여기서 살자. 예? 아니 잠깐. 그러니까 밥이 맛있어서 전라도에 눌러 앉게 됐다고요? 정말요? 어떻게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여기 볼일 보러 왔다가 그냥 혼자 밥 먹고 내려가려고. 형님 어디 가셨어? 안 보여 왜? 볼일 있어가지고 있으면 같이 술 한잔하고 가랬더니. 알았습니다. 비빔밥 주세요. 예.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음식이 맛있어서도 옮기시는구나, 사는 곳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그럴만하네요. 저도 한 숟갈 뜨고 잡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세상에. 이직을 고민하던 승만 씨를 전라도에 눌러 앉게 한 이 맛깔스러운 음식들. 아따 푸짐하고 입에 착착 감기는 것이 우리 엄마 손맛이 생각납니다요. 아, 맛있건데. 한 숟갈 입에 넣으면 오메 맛나겠다. 전라도 맛의 힘. 이 속 깊은 맛 있죠, 이렇게. 그냥 배고플 때 어려서 할머니가 해주던 맛. 지금 고향 가서도 맨날 그래요. 아, 좀 맛있는 것 좀 내와봐. 그래도 거기에 비할 게 없어요. 근데 조금 나는 좀 불만이 있어. 조금씩만 덜 줬어야 돼. 너무 많아요. 근데 맛도 있는데 많은데 사실 너무 푸짐해요. 그것이 바로 전라도 인심이지라. 제가 정읍에 온 지 23년이 됐는데 23년 동안 참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만족을 느끼죠, 이쪽에서는. 학교에서 재직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전국 다른 곳에 이제 답사를 다니면은 다른 불평은 하나도 없는데 음식 타령을 해요. 요즘 어느 개그처럼 일단 와서 맛을 보시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당연히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맛의 고장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대 때 경상도 아가씨하고 좋아해서 좀 가까이 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어머니한테 채통하시는 말씀이 너 일장 동안 고생한다. 바로 음식 때문이다. 네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계속 교제하고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어머니 말에 의해서 저는 경상도 여자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 맛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전주 맛에 길들여 주면은 타지 맛을 먹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도 손맛에 대한 신뢰감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어져 왔을까요? 136년 전 지구 반바퀴를 돌아 조선 땅을 밟았던 한 미국인이 쓴 일기입니다.
조지 클레이턴 포크. 전라 가명을 방문했던 미군 출신 외교관인데요. 무슨 일로 조선에 왔던 걸까요? 포크는 조선에 들어온 목적이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1차 여행은 서울의 북부지방으로 다닙니다. 인천, 강화도, 개성 이쪽으로 다니고요. 2차 여행은 11월부터 12월까지 다니는데 이때는 삼남지방, 다시 말해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방을 다니면서 무려 17개국 9년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많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포크가 전라 가명에서 접대받은 그 접대상을 보면은 무려 육류 요리가 8가지나 해당하고요. 고기의 종류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꽁고기, 오리고기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자마자 포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감사가 나를 위해서 특별히 보내준 것이다. 이 밥상은 가슴까지 차오르는 엄청난 밥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크는 한반도 곳곳을 다니면서 온갖 진귀한 대접을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세한 그림까지 덧붙일 만큼 유독 인상적이었던 한 끼. 그 배경에는 전라 가명 관찰사의 밥상이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음식 통치를 하는데 많은 음식을 만들어내서 마치 왕이 신하에게 베풀듯이 관찰사도 역시 육방 우두머리에게 베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업 관리해서 다시 밑에 하인들까지 먹고 나면 남으면 모두 싸가지고 가서 각 집에서 표본으로 또는 교과서로 음식을 만들게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전라 가명에서 전라도 음식이 나왔고 그것이 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된 것입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지역의 중심 도시의 역할을 해왔고 그 중심 도시의 역할을 했던 전라도라는 지역이 기본적으로 물산이 풍부한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음식을 만들까?라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전주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의 전주가 음식을 대표하는 도시로 이름을 갖게 되는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는 유통의 메카였잖아요. 조선에서 손꼽히는 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시장, 커다란 유통이 되는 물류의 집산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모니를 이뤄서 전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었다 생각됩니다. 조선시대 최대 장터였던 전주 남부시장은 대한민국 식재료의 집산지였습니다. 한땐 전국 쌀 시세를 결정지었을 정도였죠. 전주는 물산이 풍부하기가 한양을 방불케 한다고 그랬어요. 거의 하루 건너 장이 섰어요. 전라도에서는 제일 큰 장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물산이 직결되고 많은 교류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것이 이제 전주라는 얘기고 좋은 재료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 문화적 환경 또는 경제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맛있는 것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옵니다.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고 즐기기 위한 음식, 맛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행위, 이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전라도의 환경은 또 다른 명물의 걸음이 되었는데요. 잘 차려진 음식 앞에 빠지면 서운한 이것. 저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술. 집집마다 김치를 담그듯 술을 빚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술 역시 손맛의 산물입니다. 식재료가 풍부했던 전라도, 그 안에는 매력적인 술도 참 많습니다. 풍요로운 환경이 낳은 결과죠. 육당 최남선 선생이 조선상식 문답이라는 책에서 조선을 돌아다녀 보니 제일 맛있는 술이 3대 명주를 뽑자면 이러한 술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평안도, 평양에 가면은 그 가목로라는 술이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의 이강주, 그 다음에 정읍에 있는 중력고. 이제 우리가 딴 지역을 가서 보면 찹쌀, 맵쌀을 같이 응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전라도는 특이하게 하늘이 만들어준 것 같이 넓은 지평선, 사람이 농사 짓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곡창지를 만들어줬어요. 그 곡식이 풍부하다 보니까 찹쌀, 맵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그런 어떤 명주를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집에서 빚는 술 가양주는 만들어지는 환경과 손길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독특한 재료가 더해지면 술의 풍미가 높아지기 마련이죠. 전주 진상품으로 배, 생강, 울금이 나오거든요. 울금은 왕실에서 음식 들어가게 썼는데 전주 경기전에 그 왕실에서 내려와서 일부 특수재배예요. 그 당시는 특수재배를 해갖고 서울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울금이 그 당시는 전주서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약주 빚어갖고 소주 내리고 그 다음에 배, 생강, 울금, 계피, 꿀 넣어가지고 1년 숙성해서 걸러가지고 이강주가 빚어지거든요. 전라도는 그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여유가 있으니까 넣는데 경상도 같은 데는 이렇게 술 빚는 거 보면은 한정이 돼 있어. 술 맛이 시작부터가 다르죠. 청량감을 주는 배, 감칠맛을 지닌 생강, 단맛을 선사하는 계피, 맑은 빛깔을 내는 울금까지 독특한 향과 두터운 맛을 선사하는 이강주는 여름밤 초승달 같은 술입니다. 이제 저희 전라도 음식은 굉장히 디테일이 높다. 그래서 숙련도가 많이 필요로 하는 떡이라든지 한과라든지 술빚기라든지 발효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더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전라도 손맛. 그 디테일의 근원. 손맛 좋은 사람을 찾아가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남한의 개마고원 전라북도 진안, 인삼, 사과, 표고버섯 등 식재료가 풍부하기로도 유명한데요. 이곳에 손맛으로 유명하다는 할머니가 계신답니다. 이야, 입구에서부터 매콤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암만, 그렇지, 암만. 손맛 이야기에 김치가 빠지면 서운하죠. 자, 이분이 바로 손맛 고수입니다. 동네에서 그냥 어머니만 찾아 무슨 일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났으니까 이렇게 촬영도 하러 오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자, 비결 한번 들려주시죠. 김장을 위해 총출동한 가족들의 손이 엄마의 지령에 맞춰 바쁘게 움직입니다. 김사순 할머니는 음식 솜씨도 솜씨지만 부지런하시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피아노 이제. 우리 엄마 저기 두원이 날다람쥐예요 별명이.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안 가본 데 없이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꼬사리가 어디서 나는지도 알고 쥐나물이 어디서 나오고 송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나 따라다니다가 길 잊어버렸어. 자, 김장의 묘미는 간보기? 아님 맛보기? 하하, 저도 한 입만요. 아, 저도요. 아이고. 또안 까지네? 배고. 가만히 있어, 한번 더. 어허, 한 통 더 챙기고 싶어지는 맛인가 봅니다. 아, 올해는 작다고 했더니 올해도 많으구만. 몇 포기? 300팩이. 많이요. 이거 많은 편이야. 보통 많이 한 사람이 200팩이, 그러나 100팩이요. 나는 진짜 우리 엄마 김치가 너무 맛있어. 다 집에서 그 고추도 집에서 기르고 파도 기르고 생강도 직접 다 하시기 때문에 김치, 꼬들빼기, 두부, 파김치 아주 너무 맛있어. 끝내줍니다. 아, 이게 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있어요. 갖고 이게 버무리는 거나 이런 게 타고납니다. 거짓말 않고. 우리는 외식을 잘 안 해. 여기서 양념 가지고 집에서 해 먹는 게 낫지. 진짜 뭐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식당이라고 나와갖고 가서 먹어봤는데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그나저나 할머니의 손맛엔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아이고, 일 다 많이 도와주고. 너무 잘 너무 맛있어 엄마. 우리 엄마 손맛이 정말 최고입니다. 맛있습니다. 내가 한 19살 먹어서 시방하고 시방 70시방 6인계로 한 50년? 집에서 그냥 밥에서 뭐 찌개 끓이고 뭐 김치 담고 뭐 그다음부터 뭐 취나물 같은 거 고사나물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갖다 주면 맛있다고 무조건 맛있대야 그냥. 맛있어건가 맛이 없어서인가 무조건 내가 한 것은 다 맛있대야. 남이 먹어볼 때 맛있다는 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양념을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 이 맛이 이것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지. 굳이 뭐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저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글도 몰라요.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 남들이 다 맛있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도 모르겠다는 그 손맛의 비밀. 김사순 할머니의 손을 우리는 샅샅이, 그것도 아주 허벌나게 무진장 샅샅이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른손 줘보세요. 띠는 무슨 띠시요? 원숭이 띠? 갑신생. 과연 손금에 음식 잘하는 재능이 숨어 있을까요? 아이고 스님, 당황하신 건 아니시지요? 행여나 단서가 잡힐까 구석구석 여기저기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손하고 명줄하고 보면은 뭐 일단 뭐 90중만까지는 사셔야 돼. 어? 뭐 큰일 나. 여기서는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명도 길어요. 그래서 90대까지 지팽이도 안 짚어. 세상에, 아이고 할머니 장수 축하드립니다. 아이 근데 손맛은요? 손금이 참 좋은 손금인데 이제 여자 손금치고는 좀 팔자가 센 손금이지 본인이 움직여야 집안이 제대로 서는 그런 손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손마디가 이렇게 길고 하면은 이게 손재주가 좋은 손이거든. 이게 마디가 짧은 사람들은 손재주가 없어요. 또 손이 크다 그래야지 남 음식을 줄 때, 그러니까 이런 손은 무엇을 음식을 나눠줘도 듬뿍듬뿍 나눠주는, 그래서 정이 많은 손이 되는 거예요. 정도 많고 일복도 많다지만 손맛 이야기는 도통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하, 역시 손금으로 손맛을 알아보는 건 무리였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런 실험은 제가 처음 하는 건데 어떤 걸 분석을 해야 되는가요? 저희도 이런 실험은 처음입니다. 우리 손안에는 유익균부터 유해균까지 다양한 미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혹시 손맛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이 있진 않을지 할머니의 손을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인체와 상호작용을 이루는 미생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체 상재균이라고도 하는데 그 균이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연령별로 다를 수도 있고 뭐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손맛이 그 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 특별히 이제 여성에게는 락토바실러스가 이제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이제 실험한 경험이 없고 그리고 그런 그 연구 논문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꾹 누르세요. 꾹.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 할머니의 손에 있는 미생물 샘플링을 시작합니다. 아하, 할머님은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손에 묻은 균을 꼼꼼히 채취해 일주일 동안 배양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할머니의 손에서 바실러스와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되셨는데요. 그러한 미생물들이 한국 전통 장류나 김치의 발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장류와 김치류를 계속 담그시면서 그러한 균들이 늘 손에 묻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피부 균총으로 좀 형성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공생이 되다 보면 그분이 만든 여러 음식들 맨손으로 이렇게 담그셨을 때 만든 음식들이 아무래도 이제 발효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제작진의 손에서 검출된 균과 비교해 보니 하하, 확실히 다릅니다. 그럼 발효와 관련된 바실러스균이 유독 전라도 사람에게만 다량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맛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는 할머니 중에서 우리 고모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고모 할머니가 30년대, 40년대 전주에 유명한 그 거족들 내지 거부들의 음식잔치에 초빙을 받던 객원 셰프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침에 이제 초빙을 받으면 저 학교 가기 전에 너 다가동에 아무개 집으로 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할머니 따라서 갑니다. 그걸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고모 할머니의 그 감칠맛 아마 전주의 최고의 원조적 맛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저는 손맛은 입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무엇이 맛있는 음식인지에 대한 맛의 기억을 전라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었었던 맛. 그 맛을 기억해내고 그 맛을 찾아내고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곳이 저는 전라도라고 보는 거죠. 손맛 좋기로 소문난 전주의 한 음식점. 주인장이 차려낸 갖가지 반찬들은 전주 사람들의 집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찌개부터 나물, 고기 볶음까지 이 많은 음식들을 다 어디서 배운 걸까요? 저는 어머니한테 온 거죠. 이제 어머니 하는 양념과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나온 손맛이
며느리한테도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솜씨 좋은 사람은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콩 심은 데 콩나고 손맛 장인 아래 손맛 고수나는 거였습니다. 김산옥 사장의 솜씨는 재료 다듬는 법부터 장 담는 방법, 조리하는 방식까지 모두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왔답니다. 전주는 그래도 아직은 집집마다 가면 된장, 간장 뭐 이런 음식에 들어가는 거는 꼭 손수 만들어서 하는 집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의 전통 그 음식이 얼마나 지혜 있는 저건지 몰라요. 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것을 꼭 사용을 하죠, 저는. 어떠한 사람이 막 퓨전 음식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의 맛. 굳이 계량하지 않아도 한결같이 유지되는 손끝의 맛. 그게 바로 전라도 손맛입니다. 오늘 또 그 자랑스러운 전라도 손맛을 가지고 김산옥 사장은 손님들에게 맛의 행복을 전합니다. 서울에서 오면 막 깜짝 놀라지. 반찬이 왜 이렇게 많냐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내가 그러지. 전주 사람들은 서울 가면 입부터 고생해요. 그 정도로 입이 사치가 심하고. 음식 사치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정성과 새로운 또 어떤 기교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우리 전라도는 가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대대로 그 어머니에서 딸에게, 딸에서 또다시 그 딸에게 이렇게 손으로 전해져 내려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라도에 가서 음식을 잘못 먹었다는 말을 안 하시잖아요. 어디를 가도 전라도에 가면 음식은 맛있다.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어떤 대물림의 손맛이 있었다고 봅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건 맛을 아는 사람도 많다는 것. 전라도에서 음식 좀 먹을 줄 안다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라도 음식 맛은 흔히 말하는 이제 계미가 있다. 즉 씹어서 자주 씹으면은 이제 고소한 맛을 내고 짜지만은 짠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묘한 맛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계미가 있다. 감칠맛, 그리고 개미의 맛, 그리고 나의 어머니 맛, 그리고 나의 혀 맛. 도저히 개미를 설명을 이상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개미. 얼마만에 들어보는 말이요. 개미. 점점 더 궁금해지시죠? 개미, what? ant? 그 땅에 기어다니는 단체 검정색이고 개미, 귀 생기는 개미. 어? 개미?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개미가 아니라 갱미. 음식 맛있다는 말은 갱미가 있다 이 말이야. 참 갱미가 있고 맛있다. 깊은 맛이 있다. 다 양념이 배졌으니까 우리 입에 쫙 들러붙는 거. 그거 가지고 개미가 있다. 들을수록 점점 더 아리송해집니다. 개미, 넌 도대체 누구냐? 어? 개미란 깊고 은근한 전라도 음식 맛을 이야기합니다. 개미가 있다 없다라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전에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을 나타내면서 맛이 입에 맞다라는 뜻으로 개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의 그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정성이 필요하고 그런 공력이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맛.
맞습니다. 맞아요. 전라도 음식에는 분명 개미가 있습니다. 아따 개미지다잉. 아 참말로 개미지단께 오메 개미지다고? 이런 말 저도 고향에서 자주 들었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개미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쌉쌀한 꼬들빼기 김치를 담아서 처음에는 쓰니까 잘 못 먹다가 그 다음에 1월 달쯤에서 아주 곰삭게 잘 익었을 때 그걸 드시면 정말 밥 한 그릇이 뚝딱이거든요. 그 쌉쌀한 맛이 진한 양념에 매운맛, 짠맛, 신맛, 감칠맛과 다 어우러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깊은 맛. 젓갈 맛이라고 해요, 저는. 젓갈 맛. 거기에서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개운하니 땡기고 자꾸 입에 붙는다는 얘기지. 사투리로. 간장 같은 거, 된장 같은 걸 담아서 직접 그런 걸 만들어야만이 개미 맛이 나지. 개것이 깊은 맛이 나오지. 우리 한식이라고 하는 것은 콩을 기본으로 해서 담그는 간장이나 된장 또는 고추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효된 장을 가지고 우리는 음식에 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 분들은 개미가 있다. 음식에 개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간도 맞으면서 그 장류들이 주는 감칠맛이 아주 잘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전라도 손맛이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 겁나게 무진장 허벌나게 개미진, 다시 말해 깊고 구수한 전라도의 장맛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장이라는 게 발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보니까 아무리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집집마다 다른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장맛이 그 집의 음식 맛을 좌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속담에도 그 집 장맛을 보고 며느리를 드린다 이런 맛도 있을 정도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장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옛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대대손손 장맛을 이어가는 이들이 모여 사는 전라북도 순창. 그 독을 살짝, 아주 살짝 들여다봅니다. 멸치 하나 찍어 먹으면 거기다가 막걸리까지. 어떻게 간장, 고추장, 이 된장이 안 들어가고 무엇이 돼요? 고추장 하나만 잘 담아놔도 이 밥상이 풍요롭고, 또 간장 하나만 가져도 모든 음식에 간장, 고추장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장류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전라도 음식에는. 조선 후기 조리 비법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지명 순창이 등장합니다. 아마 조선시대 중기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어느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그러면은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전주 비빔밥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도 순창고추장, 그냥 고추장 조법이 아니라 순창고추장 조법이라고 썼다는 건 순창만이 독특하게 그렇게 고추장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태조 이성계가 이제 그 순창 만일사의 무학대사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민가에서 어떤 밥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고추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맛에 이제 반해서 임금이 된 후에 그 고추장을 진상화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순창 고추장이 됐다. 옛날에로 이야기되는 오랜 전통. 여기에 섬진강의 깨끗한 물과 적당한 햇볕, 발효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 어우러져 전라도는 장맛 좋은 고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어떤 이전부터 내려온 얘기들을 보면
정말로 당대에 어떤 있을 법한 얘기가 있고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후대에 이제 호사가들이 조금 이제 말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있고 어찌됐든 순창 고추장의 빼어남으로 인해서 맛이 아주 있음으로 해서 설사 당대의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조선시대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전라도 장맛은 지금까지도 당당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장맛을 전수해주는 날입니다. 이 콩이 이렇게 감스푸른 색이 나고 한번 먹어봐. 부근부근하지 들쩍지근하고 이 콩을 잘 삶아야 이게 메주도 맛있고 청국장어리도 맛있고 콩이 잘 삶아져야 해. 잘 삶아졌네요. 알았지? 이거 기본이야. 할머니에게서 엄마로, 엄마에게서 딸로 한 집안의 장맛 그리고 손맛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나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솜씨가 좋았어. 그 어렸을 때는 학교도 안 다니고 뭐 회사도 안 다니고 할머니들이 뭐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쪼글치고 앉아서 보잖아요. 유심히. 어렸을 때부터 익혔지 이제 이 고창 담는 것을. 하하, 저도 말입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할 때면 그렇게 쪼그려 앉아 구경했었거든요. 지금은 집밥 먹는 사람들도 장 담그는 집도 많이 줄었지만 그 속에서 전라도 손맛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담아놓으면 우리가 그 마루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거 우리가 막 찍어 먹었었거든? 근데 그 맛을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아, 그 누구든지 엄마 고추장이 맛있지. 너도 한번 더 먹어봐. 따뜻하다. 그런 게 이제 요대로 따라서 하면은 할머니 고추장이 되는 거야. 이제 요대로 니들 또 따라서 하면. 잘 익은 장이 전라도 맛의 기본이 되듯 전라도 맛은 대한민국 음식 맛의 기본이 됩니다. 한국 음식의 원형은 저는 전주 음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한국 음식의 기본은 간을 맞추는 발효 음식들인데 간장, 된장, 고추장인데 그게 맛있는 지역이 전주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맛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특색하고 상관없이. 아, 이 맛이야. 고등학교 졸업 후 전라북도 김제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수 생활을 시작한 현수. 그에게 전라도 음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엄마의 정성, 엄마의 손맛, 정말 이렇게 쪼물딱 하면서 엄마의 마음이 당기는 거잖아요. 전북 김제 평야에서 나서 직접 농사 지은 거를 엄마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주신 거를 참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의 음식은 저의 사랑이지요. 엄마의 힘. 네, 엄마의 음식은 저한테는 보약이에요. 무국 끓여서 무국. 그 어머니가 해주는 무국. 묵국 이거 명절날만 먹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요. 어렸을 때 이 고기 나가지고 명절 때
생일날 주셨어요. 엄마 생각나는 묵국과 전라도식 반찬들이 오늘의 점심 메뉴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냥 제 뱃속도 요동칩니다. 파김치도 있어요, 이거. 이것도요. 여기 젓갈이 좀 특이의 젓갈을 넣어요. 엄마는 멸치젓을 넣어서 이 맛이 특유의 맛있어요. 파김치예요. 이것도 뚝뚝 자르는 건 맛없어요. 그래서 맛있어. 고구마 쓴 김치 아세요? 그 다른 분들이 이렇게 버리시잖아요. 근데 저 엄마는 고구마 쓴 나물을 이렇게 학독에 고추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겉절이를 내가지고 주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혀끝에서 손끝으로, 손끝에서 마음끝으로. 마음 한편에 각인된 전라도 손맛의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엄니가 무척 보고 싶습니다. 참 전라도에서 태어나기 잘한 것 같아요. 맛을 느끼고 먹을 수 있다는 건 너무 행운이에요. 현숙이 너무 복 받았어요. 이제 전라도 손맛의 비밀을 찾으셨나요? 타고난 자연 환경, 풍부한 식재료, 넉넉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모여 위에서 아래로 이어진 그 맛. 전라도의 맛은 이렇게 수백 년을 거쳐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타지에 나가서 전주에서 왔습니다. 내지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했을 때 맨 처음 얘기하는 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겠네요. 좋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재료가 가진 어떤 가치를 넘어서 그 재료를 활용하는 기술. 그게 이제 솜씨라고 그러죠. 저는 전주의 맛에 그 기술까지, 재료뿐 아니라 그 기술까지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도의 손맛이라고 하는 거, 대를 이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꼭 지켜가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사명감 같은 것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니들도 전라도 손맛을 좀 알겠지? 이제 좋게 알게 돼 있을 거요. 우리라고 뭐 손에 특별한 거 있단가? 특별하지, 특별해요. 이 할머니 손이 보물이야, 보물. 누군가에게는 보물처럼 매혹적인 맛, 또 다른 이에게는 아련한 고향의 맛, 대한민국의 맛, 그 중심에 있는 전라도의 맛. 여러분들에게 전라도 손맛은 어떤 의미인가요?